주가가 하루하루의 변동은 큰데 한 주와 한 달을 모아보면 그다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이 팽팽한 균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균형은 판이 바뀌어야지만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을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장 가장 눈앞에 와 있는 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형태로서는 경제 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이 될 거고, 재료 면에서 봤을 때는 내일 발표되는 한국판 뉴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특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나스닥이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뉴욕 증시에서 이제 나스닥은 일부 이제 팡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S&P나 다우를 보면은 사실 우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진일퇴하면서 좀 교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렇죠. 사실 팽팽합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기 때문에 예. 계속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조금 회의론도 있고, 반면에 이제 코로나19도 결국은 백신이나 이런 그 치료제가 나올 거고, 여기에 지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론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그 주요국 중앙들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대규모 유동성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빈훗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부추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 부추는 이 잘라도 그렇죠. 이렇게 금방금방 예. 자라나는 예. 것처럼 이런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리면서 이런 개인 투자 자금,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글로벌 증시에서 다 같이 이렇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보게 되면 유동성과 그다음에 코로나19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태인데, 양쪽에서 어느 쪽으로 균형추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실적 발표가 지난 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는 조금 소강 상태일 것 같고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2분기 실적의 특징하고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3가지 특징 정도를 국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70 영업일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가 발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2분기와 이제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지금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 지금 발표된 최근 한 달 동안의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보면은 2분기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한 0.3%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예. 3분기는 한 2.4%, 4분기는 3.3%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예. 지난 4월 달에 하향 조정되는 폭에 비해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니까 예.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폭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예.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업 이익의 감소세가 2분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다라는 게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분기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전년 동기비 한 22% 정도 감소를 하고요. 예.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한 28%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3분기에는 그 기업들이 한 15% 정도 전년 동기비 이익이 증가를 하고요. 예. 동시에 이제 4분기에는 한 46%,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3분기에 9%, 4분기에는 39%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2분기가 마지막이다라는 게 지금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추정치의 변동폭이 크다. 즉 예. 다시 말해서 평균은 그렇지만은 이걸 좋게 보는 쪽과 나쁘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에 편차가 크다. 예, 양극단으로 좀 많이 다 갈려 있다. 이 굉장히 분산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거의 특징을 보면은 기업 2분기 실적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양쪽에서 다 커지고요. 그렇겠죠. 예, 예. 이런 서프라이즈나 어닝이 나왔을 때 이런 이익의 변동, 기대치에 대한 변동성이 클 때는 주가의 반응이 컸다라는 게 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다만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전망,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올 여름의 어떤 변수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예. 어떤 치명적인 변곡점을 변화의 기폭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업계에서 흔히 캐털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쓰는데 예, 예. 이 두 가지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요. 예.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논란이 나오고 있는 미국의 4차 경기 부양 정책이 7월 말 이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주목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그 소비가 그나마 5월, 6월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은 미국 실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실업수당 외에 매주 $600라는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이게 지금 소득 증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7월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4차 부양 정책에서 이걸 확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이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올 여름에 미국 의회의 그 일정 회회와 개원 일정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예.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나왔네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은 7월 3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휴회 기간, 즉 의회가 상원과 하원이 열리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열리는 시점은 이번 이제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원이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4차 부양정책,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부양정책이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때 통과가 안 되면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미국 의회는 여름 휴회에 들어가고요. 예. 다시 열리는 시점이 9월 8일입니다. 근데 9월 달 되면은 벌써 미국 대선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예, 그렇죠. 이번 7월 말 8월 초에 이 일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추가 실업수당은 7월 말로 종료가 되고요.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5월 달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비 한 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 이 실업수당 같은 임시소득이 늘어나서 소위 말해서 이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 지출이 4월에 무너졌다가 5, 6월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소비 심리와 관련된 회전식 소비자 신용,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이런 것들은 지난 5월 달에도 전월비 2% 감소해서 예.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그 현금으로 미국 가게들이 소비에 나서긴 했지만 외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주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그렇죠. 아직까지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는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이 4차 부양 정책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지난 이제 5월과 6월에 이렇게 크게 개선됐던 미국 소비가 7, 8월에 조금 위축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예.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4차 부양 정책의 통과 여부가 첫 번째 캐탈리스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보는 것은 역시 최근 나오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6만 명 가까이 하루에 이제 늘어날 정도로 예.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은 사망자가 늘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트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간에는 2주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 부분이 안도를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 차트는 사실 이 코로나 미국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이 연구소 소장이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10만 명. 넘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게 트럼프 정부의 심기를 굉장히 거슬렸던 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3차 회기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경제 그런 정상화 조치 활동이 계속되고 특별한 방역,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보면은 전면적인 락다운을 하고 나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그게 부분 재개되면서 2, 3주의 시차를 두고서 다시 늘어나면 알 수 있는데 예. 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은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은 미국에서 하루에 10만 명 환자가 생기는 게 그렇죠. 예, 우리가 가셔야될 수 있는 거죠. 무시할 수 없다,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상당 부분 기업들의 지금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의 변동성 또한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어닝 시즌 시작하지만은 바로 이번 주부터 바로 내일부터 이제 미국 금융기관들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이나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예. 다음 주까지는 대략 한 60% 정도 되는 나머지 이 비금융 기업들의 이익도 이제 발표가 되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예. 지금 상당 부분 이익에 대해서 이 지난 1분기의 이 감소에 이어서 2분기에도 지금 한 44% 정도 감소한다라는 이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골드만삭스의 어떤 예상도 있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2분기 실적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 예, 이미 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최근 6월 20일 이후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미국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4차 경기 부양 대책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자가 코로나19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뭐 특별하게 치료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결국에 보면 그 3, 4월 동안에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생겼던 사망자만큼 같은 비율로서 늘어난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그 또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게 코로나19가 상당히 이 창고를 하다가 보니까 언택트 주식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시장을 가장 이렇게 좌우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났고요. 예. 이 홈스쿨링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습이 되면서 이에 따른 특수가 생겼고 그게 또 그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들 언택트 관련주들의 어떤 이익들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또 주가도 많이 상승했고요. 예. 저희들이 이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 반도체와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쪽의 기업들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은 이들 기업들의 이 비중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이 12%포인트가 늘어났고요. 예. 동시에 이제 건강관리는 7%포인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6%포인트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언택트 수요가 그 기업들의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실적 쪽에서도 이걸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언택트 수요가 계속 생겨서 이들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문제는 예. 저희들이 준비된 차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경우에 이 지금 코로나19 확진되는 게 예. 앞으로 지금 당연한 얘기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이 늘어나면은 지금과 같은 언택트 수요가 계속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예.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냐 문제인데 스웨덴과 덴마크의 그런 누적 확진자의 사례를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스웨덴과 덴마크가 중요한 이유는 스웨덴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역,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하지 않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예. 반면에 덴마크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경제 봉쇄를 해서 코로나19에 대처했던 그런 국가의 특징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방역, 경제 봉쇄를 하지 않으면은 스웨덴이 덴마크보다 신규 확진자나 사망자에서 훨씬 더 가파르게 저거는 인구 100만 명당 수치니까 두 나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은 미국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봉쇄랄지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절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언택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 역시 이걸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언택트주가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걸 좀 과도하게 많이 반영한 그런 업종인 종목이나 예. 내지는 그것들 산업 쪽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재고를 과도하게 쌓아놓은 쪽에서는 조금 우리가 선별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언택트 관련 업종 내지는 주가의 주도주 역할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그 적당히 하면 좋은데 이게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적당히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언택트 이런 주식들도 현재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걱정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과거 실적보다는 역시 이제는 중요한 게 앞으로 실적 전망, 특히 2분기도 중요하지 않고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그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외생적인 악재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하반기에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테크주나 예. 내지는 생필품 위주의 이런 업종들이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한 가지 조금 조심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그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이 지난 4, 5월 달에 미국이나 전 세계 쪽에서 특히 선진국 쪽이 경제가 크게 무너졌다가 그렇죠. 3, 예. 4월 달에 크게 무너졌다가 5, 6월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게 주가의 상승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조가 7, 8월에 다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혹시 7, 8월에 다시 경제 지표가 지난 3, 4월만큼은 아니어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위험이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미국 실시간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인데 미국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 국민들의 이동성이나 활동성 지수를 보면은 지난 6월 20일부터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는데 이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활동성이 가파르게 회복이 되다가 지금 6월 20일 이후에 7월 초반까지 예, 올라가는 게 조금 꺾여지고 조금 꺾이고 있네요. 예,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 레스토랑 음식점들의 이 테이블 예약률입니다. 이 예. 예약률 역시 보면은 가파르게 회복이 되다가 6월 후반 이후에 예약률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이런 기조를 놓고 본다면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진정이 되지 않으면은 지난 5월과 6월 달 이 가파른 미국 경제 지표들 우리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 지표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 미국의 고용 데이터에서 취업자와 실업률, 마지막으로 미국 소매 판매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지난 5월과 6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7, 8월에 혹시 이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강세 기조가 연장될 수는 있지만은 위험성도 같이 있다라는 점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7, 8월에 경제 활동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활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좀 다시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3주, 길게 보면 뭐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중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또 뭐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을 했는데 중국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경험이 있죠. 지난 2015년과 16년에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배 이상 상승했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발락하는 그런 급등락이 움직이는 장을 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바로 목격을 했었는데 예.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정부가 상당히 조금 주도하는 장이다. 음. 우리나라나 이 선진국 시장 주식시장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의 상황은 중국 정부가 중국 주식시장의 강세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 원하는 장이기 때문에 예. 좀 이런 상승 기조가 좀 그 상당 기간 급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만은 상승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예, 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 뉴욕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주식시장도 좀 강세를 보여서 협상에서 좀 대등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점과 예.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이번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던 민주당의 바이든이 들어서건 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은 더 격렬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비해서 중국으로 외자를 조금 유입할 외자가 사전에 좀 충분히 들어올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강세와 또 위안화의 강세 기조,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정책 기조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역시 아무리 중국 정부도 중국 증시의 강세를 원하긴 하지만은 2015년과 16년의 경험은 반복하고 싶지 그렇죠. 예. 않을 겁니다. 않을 아마 건 그렇게 않겠죠. 급등락이 중국 경제도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역시 근본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2분기 중국 GDP가 1분기에 이어서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역시 수출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내수는 좀 그 정부 주도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은 수출이 조금 안 좋다라는 점 예. 하나와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생산 기업체들의 어떤 가동을 독려를 해서 산업 생산은 늘어났지만은 소매 판매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어떤 경제 회복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지가 예. 역시 조금 중국 증시의 상승이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원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중국 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난 2015년처럼 지금부터 2배 간다 이런 식의 판단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주가의 형태 면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중국 주식시장은 급등 급락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한번 오르면 연속 오르고 한번 떨어지면 연속 떨어지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관심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셨습니다.